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수업 영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쉬게 하려고 창의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괜찮았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또 수업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에 관련된 공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이 기둥의 부피에 관한 공식을 알기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예제 1번은 뭐가 나와 있냐면 사각기둥, 즉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육면체의 부피와 관련된 거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들 예제 1번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함께 다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건 뭐였죠? 그죠?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돼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죠? 4 곱하기 5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식으로 정확하게 써보면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건 가로인 4cm에다가 세로인 5cm에 높이인 6을 곱해서 어떻게 된다? 그죠? 부피는 120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뭐가 되죠? 그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밑면의 넓이에다가 뭐를 곱해준 거라고 쓸 수 있냐면 높이를 곱해준 거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지만 이걸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밑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즉 여기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걸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선생님이 써놨죠? 어떻게 된다? 이 기둥의 부피라는 거는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의 부피라는 거는 그 공식을 꼭꼭 외워두세요. 이건 어떻게 된다? 그죠? 이거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것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때까지 쭉쭉 나오는 거니까 이 기둥의 부피 개념 꼭 외워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둥의 부피에 대한 공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둥의 공식을 알게 됐으니까 일단 영상을 멈춰놓고 나서 문제 1번이랑 문제 2번을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 다들 해결해 보셨죠?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 1번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문제 1번에서는 뭐를 하라고 했냐면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밑면의 넓이랑 높이를 알아야 되죠? 이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밑면은 뭐죠? 그죠?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 바로 밑면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는 몇? 3cm고 여기의 길이는 4cm인데 여기가 직각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봐보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써보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뭐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약분돼서 3, 2는 6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죠? 그죠? 이 기둥의 높이는 여기가 되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된다?
그죠? 이 높이는 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게 부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보면 밑면의 넓이는 6, 높이는 4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는 6, 4, 2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죠? 2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 1번을 봤으니까 문제 2번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같이 문제 2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그럼 문제 2번에서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걸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밑면의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봐봅시다. 그럼 밑면이 이 원기둥에서 뭐가 밑면이죠? 그죠? 여기가 밑면이죠. 그럼 이 원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의 길이가 6cm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6에서 이만큼 나눈 3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쓰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그럼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파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인 9가 돼서 이 넓이는 9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높이는 뭐가 되죠? 이 원기둥의 높이는 그죠?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원기둥의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8c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높이는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밑면의 넓이인 9파이에다가 높이인 8을 곱해서 어떻게 되죠? 72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 1번과 2번을 통해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문제에 적용까지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결을 해봤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학습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퀴즈 과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